안녕하세요. 악마의 영문법 시리즈, 즉 순수하게 문법적 진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순수하게 문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테크닉, 따라서 문법의 정설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악마의 영문법으로 지었고요. 그 1편 동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 문제를 풀 때 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1, 2, 3, 4, 5 밑줄 문법 문제를 갖다 풀 때요. 밑줄 그어진 부분을 가만히 관찰하시면은 뭐 작게는 2개, 많게는 4개 내지 5개까지 동사가 있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동사는 문장의 동사나 혹은 절의 동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정사, 분사, 동명사 안에 있는 동사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동사를 제대로 공략할 수 있으면 문법 문제 중에서 50% 이상, 심지어 60%, 70%까지도 일단 해결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부분을 갖다 먼저 정리하시고, 동사 부분이 이건 답이 아니다를 빼놓게 돼. 뭐 답이면 다행이고요. 답이 아닌 걸 갖다 빼놓게 되면 나머지 2-3개를 가지고 문법적 생각을 해서 답을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사라서 1번을 동사부터 번호를 갖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이 아이가 밑줄 친 그 단어가 동사일까 혹은 분사일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분사는 형용사용법, 뭐 슬리핑 베이비, 잠자는 아이처럼 형용사용법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분사의 부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이 동사하고 분사를 구분을 먼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문장에 주어가 나오면은 동사는 문장에선 딱 하나뿐이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온다면 걔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이어야만 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참고 삼아 분사의 부사용법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그러죠. 형용사용법은 제가 설명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이런 문장을 갖다 한번 보죠. When I saw her,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I smiled, 나는 웃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문장의 주어는 I가 되겠고요, smiled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쉽게 말해서 제가 얘를 아빠라고 얘기하고 얘를 엄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빠 한 명, 엄마 한 명, 끝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시면은 또 하나의 남자가 나오고 또 하나의 여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하고 여자, 즉 주어하고 동사이긴 한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표시로서 앞에 반드시 주어 동사 하나를 빼고 나면은, 얘네들을 빼고 나면은 반드시 앞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갖다 우리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즉 영어 문장은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접주동, 만약에 동사가 있다면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어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뭐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When I saw her 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 뭐 접속사, 주어, 동사, 즉 이걸 갖다 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사절의 경우에는 분사의 부사용법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좀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접속사, 문장의 주어 동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접속사, 주어 동사는 분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주어 동사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엄마 아빠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접속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근데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뭐 빼놓고 얘기할게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독해할 땐 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문장의 주어가, 그러니까 절의 주어하고 문장의 주어가 일치할 때는 절의 주어를 생략해 버립니다. 두 번째 법칙이죠. 세 번째 법칙. 자, 그럼 이제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 동사의 원형, 기본형이 C입니다. 그럼 이 C에다가
무조건 ing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 나왔고 내가 두들겨 맞았을 때 나는 울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when 얘는 그냥 없애버리죠. I 같으면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여기서 was beaten up이 나왔는데요. was beaten up을 원형은 얘는 비동사니까 be죠. 여기다 그냥 ing만 붙여주면 끝납니다. 그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법칙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영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생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이 분사 구문으로 나오는 being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앞에 나올 때, being이 나올 때는 얘를 갖다가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과거 분사형 be 플러스 pp가 수동태에서 과거 분사죠.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과거 분사라는 분사의 일반적인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반드시 얘가 ing인지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형인지를 판단하려면은 문장의 주어를 이 앞에 대입해 봐야 됩니다. 내가 때렸나 내가 맞았나 이걸 갖다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같으면 생략되고 주어가 틀리면 그냥 놔두는 이 주어 생략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I를 앞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때렸나 내가 맞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 설명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그러는데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런 분사 구문은 알고 있다 내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에서 자꾸 틀리냐면요. 동사하고 분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봤을 때요. 영어 문장의 형태를 갖다 우리가 잠깐 보죠. 자, 영어 문장은요.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고요. 또 주어 동사가 나올 땐 그 앞에 반드시 접속사가 나오게 돼 있고요.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여기처럼 분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ing가 됐든 pp형이 됐든 분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갖다 만약에 한마디로 한다면 주어 동사 그리고 컴마 ing ed인데 그냥 ing라고만 할게요. 빙이 생략된 거니까 ing 아니면은 여기서 접속사 주어 동사 이게 영어 문장의 모든 겁니다. 이거 영어의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의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죠. 여기서 ing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동사고 얘도 동사입니다. 줄은 여기에 그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줄근 부분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ing가 없죠. 얘는 동사입니다. 혹은 be 플러스 ing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현재 분사고 조금 뭐 그런 말이 있으나 필요 없습니다. 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런 비동사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ing로만 딱 돼 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물론 동명사란 것도 있습니다만 동명사는 쉬우니까 얘는 아까 말씀드린 분사다. 뭐 가끔 형용사원법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사형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동사가 필요한지 혹은 동사가 즉 엄마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모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사하고 분사가 확인이 되셨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동사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분사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동사가 없어요. 그럼 ing가 나오면 안 됩니다.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동사일 경우 혹은 분사일 경우는 능동과 수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죠. 문법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자, 동사의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물음표를 항상 붙여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했지? 근데 만약에 문장에 누구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정답입니다. 왜? 얘는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수동태일 경우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것이기 때문에 I am loved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하죠. I'm loved인데 뒤에 you라는 목조가 나와 있습니다. 얘 답입니다. 얘가 수동태인데 목조가 취할 수 없잖아요. 유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능동태로 돼 있을 때 누구를 목조가 나와 있는지, 즉 뒤에 명사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 나와 있으면은 걔가 이렇게 love로 돼 있을 경우 얘가 답입니다. 거꾸로 be loved 돼 있는데 목조가 있으면 얘가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ing 혹은 여기서 빙이 생략된 ed형 과거분사형, 물론 얘랑 가끔가다 동사의 과거 형태랑 형태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ing만 나왔다. 그럼 얘는 분사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능동의 분사죠. 빙이 생략되지 않아 ing면. 그럼 얘가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능동이면 항상 목적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동태면 이건 수동의 분사, 얘는 수동의 동사인데 목조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문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필요하신 거는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좀 보셔도 되겠지만은 저 링크로 들어가시면 뒤에 이제 문법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푸시고 동영상을 들어도 되겠지만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보고 풀고 저는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장 중에서 동사하고 분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멈추시고 잠깐 보신 다음에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강의를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동사죠. 얘는 ing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사입니다. Is it any wonder that 데디아가 놀랄 만한 일이냐? His parents are worried. 물론 엄격히 말하면 worried는 분사의 형용사복으로 주격보호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문제 안 나옵니다. 자, are worried 동사로 일단 간주합니다. 오! ing 나왔습니다. 얘가 분사입니다. is associating with 뭐 하여튼 associate with 누구랑 어울린다.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얘는 동사입니다. 그럼 보죠. 얘가 엄마입니다. 문장의 주어 동사. 제일 무서운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보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절 안을 갖다 먼저 보죠.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엔 동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동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단어 앞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나와 있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nowing 얘가 분사입니다. knowing 그쵸? 여기는 ing의 분사가 나와 있다. 우리가 앞에서 설정한 그 공식에 딱 들어맞게 되죠. 자, 이런 건 괜찮은 겁니다. 해석을 하면요. 자, 데디아는 놀랄 만한 일인가? 뭐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걱정하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인가? knowing데 거의 수어처럼 씁니다. 뭐 알고 있으면서, 그지? 이런 식의 뜻입니다. 데디아를 알아서 부모가 걱정하는 것. 데디아를 뭘 아냐? 그가 그런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걱정하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냐? 뭐 이런 식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이 문제를 갖다 풀어보시면은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보세요 했습니다. 뭐 해석은 제가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악마의 영문법에서는 테크닉 위주의 기술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보시면은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조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the child didn't move. 문장의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즉 아빠하고 엄마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접주동 아닌 분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분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빠 엄마가 나오는데 또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분사입니다. 이모, 고모 뭐 이런 분들이란 거죠. 자, 그럼 분사라고 확인됐으면 빨리 뭐를 해야 돼요? 더 child를 여기다 대입해 봐야 됩니다. 자, 아이가 만약에 능동이면 injure라는 게 다치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다치게 하다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다치게 했어요. 얘는 능동의 분사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누구를이 나와야 됩니다.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수동의 분사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어떤 고릴라가
그 떨어진 아이를 뭐 안고서 뭐 그 관리인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키퍼가 온 게 먼저기 때문에 핸디드 과거 이전에 온 거기 때문에 헤드 PP를 답으로 했습니다. 그냥 답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죠. 아는 동사고 being은 분사. 죄송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건 동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만 찾도록 한번 해보죠. 자, 옛날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냐? 어쩌고 저쩌고 proved, 얘가 동사입니다. 얘는 줄이 안 거져 있죠. 그럼 얘는 맞는 겁니다. 뭐뭐라고 입증됐다. proved wrong,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입증됐다. 얘가 동사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얘가 엄마인 겁니다. 그럼 동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물론 얘는 동명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벌써 여기서 A하고 C는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약간 멈추시고 해석을 해보시고 문제를 갖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 When I asked my grandmother, however, 나는 대답했다. 그래요 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합니까? 이상한 거죠. 여기서 뭐 고칠 필요가 있으면은 고쳐라 란 거니까 당연히 문법 문제니까 고쳐야 되겠죠. 뭐 내가 물어봤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에게 뭘 물어봤는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물어봤는지. 그죠? 그럼 얘는 수동태로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찍는 답이 많은 분들이 3번을 찍으시는데요. 아, 이건 수동태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대답했다가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주동, 그 다음에 C로 표현할게요. 주동 아니면은 분사 ing 혹은 ed. 자, 이게 영어의 기본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동 나왔습니다. I replied. 그 다음에 주동이 나왔는데요. 그럼 대입을 하겠습니다. When I was asked my grandmother. 꼭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장이 이상합니다.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할머니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내가 질문 받았을 때 할머니, 뭐가 이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by가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에 의해서 질문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질문한 거니까요. 여기서 함정이 파진 겁니다. 근데 그럼 when I was asked by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접속사 놔두고 뭐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만 I랑 같으니까 없애고 was를 being으로 바꿨다가, 그죠? being으로 바꿨다가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받은 건 맞습니다. 일단 asked by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볼게요. 얘 동사입니다. has changed. 얘 동사입니다. 얘도 동사네요. 얘도 하여튼 동사 비슷한 거네요. 그죠?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답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서 답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문법을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문장을 보는 방법, 문법 문제를 푸는 방법,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it has changed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동사인지 분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얘고요. 뒤에 동사가 하나, the way people change the way people. 여기 how가 생략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어하고 동사가 하나 더 나오는군요. 여기도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사실 접속사가 생략된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여기서 동사가 나온 게 일단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e way 주어 동사는 접주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how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생략된 건데요. 이럴 때 이 the way를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일단. 자, 여기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보죠, 이 문장은. 이 시스템은 mp3 파일을 교환합니다. 얘 트레이드가 동사입니다. 엄마 나왔습니다. on audio compression technology. 그러니까 오디오 압축 기술은
가능하게 안 된다. 여기 또 동사 또 나왔어요.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어 동사가 컴마,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run on sentence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할 수 있는, 라이팅에서 할 수 있는 죄악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 2번 나오는 거. 엄마 2명, 아빠 2명이 나오는 격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주어 동사 2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죠? 이거는 enabling 이라고 ing로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를 고치던가요. 그래서 3번을 보겠습니다. To record music at CD quality levels using their PC 분사 나왔죠. And reduce it. 잠깐만요. 여기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한번 강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and는 reduce하고 record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에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 다음 동사 원형이니까 원형 쓴 거 맞습니다. 이건 to 부정사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o about 1/10 of the size normally associated. 이거 괜찮습니다. 동사 엄마는 이미 나왔으니까 이거는 분사입니다. 이건 형용사용법입니다. 관련된 그러한 파일과 관련된의 표현입니다. 얘는 분사입니다. 뭐 이건 답이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일단은 동사가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중에서 분사에 관한 기본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충분히 답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사에 관해서 좀 아신다, 좀 기본적인 건 아신다, 뭐 유튜브 뒤져보셔도 되고요. 저도 강의를 올리겠습니다만 좀 아신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동사하고 분사를 먼저 구분해라.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을 확인해라.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능동이고 목적어가 안 나오면 수동이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문제가 좀 더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동사는 수의일치. 예를 들면 주어가 he라면은 동사는 is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동사의 수의일치라고 합니다. 문법적 강의는 여기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The fact가 주어입니다. 천천히 문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멈추시고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means가 동사입니다. 그죠? it is가 주어 동사고 앞에 접속사 있고요. I can이 주어 동사고 대시 접속사가 있습니다. I can sleep이 동사가 있겠죠. 그럼 얘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거는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하고 네가 아닌 3인칭이고 s가 안 붙은 단수고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동사에다 s를 갖다 꼭 붙여야 됩니다. 이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어하고 동사 떨어져 있을 때 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수의일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주어가 절입니다. 절. 주동을 절이라고 그랬죠. 얘가 주어예요. 내가 원하는 것. 여기다가 은는 이가 붙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절이나 여기 이제 투 부정사 분사 동명사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구는 모두가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앞에 절이나 구가 and로 연결돼서 복수가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의 문제가 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치라는 부분입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여기도 오버로피스 얘가 주어가 되고요. 얘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 바디가 3인칭 단수, 오피스가 3인칭 단수니까 라이에 s 붙였고 워가 아니라 워즈를 갖다 씁니다. 그럼 얘가 도치란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자세한 건 제가 도치 강의를 다 철저하게 정상적인 도치 강의를 올리겠습니다만 그걸 안 보신 상태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앞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앞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이런 식의 뜻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도치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나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빨리 주어를 동사 뒤에서 찾고 이거랑 얘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유형이 수의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걸 갖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1996년도 수능 문제네요. 대학 입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저는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얘가 주어입니다. 어떤 사실이고요.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정도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그럼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그리고 얘가 종종 놀라운 일을 행한다. work wonder라는 것이 놀라운 일을 행하다 이 뜻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근데 얘가 단수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s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법의 목적은 문법적 지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에 볼 줄 아느냐, 쓸 줄 아느냐, 이걸 체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질구레한 문법을 너무 많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장 전체를, 이런 걸 구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합니다. 다만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셔야 됩니다. be interested in은 아시겠죠? 흥미를 갖고 있다. 이것도 be discouraged, 그냥 낙담했다, 실망한다 이 뜻이 되겠고요. 이건 별거 없습니다. help 다음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to를 갖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별거 볼 거 없죠. 자, 여기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동사만 보면은,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법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도 동사 비슷한 거 나왔죠. 여기도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얘도 동사 비슷한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얘도 동사 비슷한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도 동사 비슷한 거 나왔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5개가 어쨌든 동사 및 그 사춘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출제하는 줄 잘 모릅니다. 문제를 만들어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동사 쪽으로 손을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심리를 역이용하자는 겁니다. 물론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용이냐? Where a bird makes its nest 까지가 해석을 제대로 하셨다면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얘는 뭐죠?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입니다. 절은 단수, 복수,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nd가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따라서 여기다 동사에다 s를 갖다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독해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란 걸 파악할 수 있냐? 그럼 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시험에 합격해라 라는 것입니다. 답을 보면요, 1번은 일단 how to가 되겠습니다. how to recognize, 뭘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what to, 이런 WH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 WH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 look at은 보다 이 뜻입니다. look은 보다 이 뜻이 있습니다만 멍하니 멍 때리다 정도의 보다고요. 얘는 보이답니다. 그죠? You look nice. You look 하여튼 멋져. 그러면 너는 멋져 보입니다 이 뜻입니다. look at은 봅니다. 그래서 볼 것들은 할 때 보다 이 뜻이면 look at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how to look at, 그리고 우리 강의의 주제 provide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문법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인지 분사인지 확인해라. ing는 분사다. 두 번째, 동사든 분사든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능동 수동을 확인해라. 능동이면은 뒤에 목조가 반드시 나올 거다. 그리고 수혜일치 문제를 조심해라. 수혜일치는 주어하고 동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대부분 60% 정도 제 생각에는 영어 문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동사를 볼 때 이 점들을 주의해서 보시고 이게 만약에 문장이 맞게 돼 있다, 동사 분사 설정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럴 경우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